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경매물건 전원주택인데요. 사실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시골주택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 참 아름답고 편안해 보이는데요. 시골이긴 하지만 도시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생활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자, 어떤 집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경상북도 영천입니다. 지도로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대구, 경산, 영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지역일 것 같아요. 경매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영천시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영천시라든지 뭐 경산, 대구 접근성 다 좋습니다. 지도로 보니까 영천도 엄청나게 큰 시내입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시내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시내고요. 경매물건은 바로 옆에 여기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마트도 가깝고요. 생활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마트가 지척이기 때문에 굳이 영천을 떠나지 않아도 굳이 경산이나 대구까지 갈 필요 없이 영천에서도 충분히 편안한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매물건은 여기 보시면은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이라는 굉장히 큰 건물이 있는데 바로 남쪽에 이렇게 경매물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딱 봐도 그냥 시골집, 시골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동네예요. 자연경관이 뛰어난 뭐 그런 시골 지역은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시골 동네에서 도시의 안락함도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골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적도가 약간 우측으로 전체적으로 살짝 밀린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자, 땅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뭐 완전 네모나지는 않지만 거의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이 땅이 120평, 121평입니다. 그리고 경매물건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이렇게 국유지 국어, 아무튼 국공유지 현황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그리고 집이 앉아있는 모양을 보시면은 집은 남양집입니다. 좋습니다. 주변에는 집들이 약간 빽빽하게 앉아있는 편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이 집들이 이 자리에 존재를 했을 것 같고요. 자, 마당이 아담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당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고요.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에 빈집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매물건 뒷집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차도 있고 빨래도 있고 대문 쪽은 이렇게 막아놨는데 좀 묘한 분위기입니다. 동네가. 건물을 보겠습니다. 집을 보시면은 집은 경량 철골구조 판넬집이고요. 자, 면적이 72제곱미터 대략 22평 정도 됩니다. 제시외 건물들을 포함해서 35평 건물이 경매 매각에 포함은 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은 2013년, 이제 12년 된 집, 연식이 좀 있는데요. 오래됐죠? 12년이면은 연식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시골 주택 같은 경우, 전원주택이나 뭐 시골 주택이나 아니면 뭐 도시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인 연식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2008년도에 지었는데 아주 지금도 멀쩡하고요. 제가 사는 집도 2016년식인데 뭐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말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 사실 주택은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손이 닿으면서 관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새 집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 1년 이상, 한 2년 정도 안 살면은 집에 티가 납니다. 제가 계속 지금 사진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집은 관리가 되고 있는 집인 것 같아요.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좀 더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이 사진은 집의 옆모습인데 굉장히 최근 사진입니다. 이게 같은 자리 예전 사진이에요. 예전에는 여기에 뭐 조경수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 장미 같은데 이렇게 엄청나게 식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장미를 싹 다 밀어버리고 하얀색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저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 방향성이 어느 방향이건 간에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집주인이 집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집이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관리 방향은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식물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분을 꽉 쥐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많은 곳은 좀 촉촉하고 좀 강하게 표현하면 축축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은 건물은 약간 건조하고 뽀송뽀송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의 관리가 용이해요. 그래서 저는 전원주택에서 뭐 마당에다 조경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나무나 꽃이나 큰 식물을 집 건물에 너무 바짝 붙이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정보지에 보니까 내부 사진이 몇 장 있더라고요. 주방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여기 바닥에 보시면은 마루가 있고 그 위에다가 장판을 한 장 깔아놨습니다. 이걸 왜 깔아놨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사는 집 같은 경우에 저는 저희 집을 이제 지어진 집을 사서 제가 이사를 들어왔는데 저는 저희 집에 만족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만족을 하냐면은 뭐 집의 구조 뭐 이런 면에서는 만족을 해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굉장히 불만족하는 게 있는데 그 바닥 마감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바닥 마감 시공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가 보기엔 자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 바닥 마루 바닥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공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뭐 분양 그 불량 시공 뉴스 보면은 마룻바닥이 막 튀어나와서 사람들 발 다친다 그런 뉴스 가끔 보잖아요. 저희 집이 딱 그래요. 그런데 뭐 이 집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마루 위에 이렇게 장판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뭐 아무튼 이것도 이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안방 모습도 보이고요. 이거는 보일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름 보일러 하고 기름통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 연도가 보이는데 저는 이 연도를 보는 순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보일러실 안에 물건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일러실인 것 같아요. 자, 경매물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사건 번호 옆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빨간 글씨 써 있는데 요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는 121평, 건물은 제시외 건물까지 포함해서 모두 35평, 토지 건물 1관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 4,700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연 이번에 낙찰이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유찰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임차인 권리 분석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입니다. 2018년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자, 여기 이분이 지금 전입일자가 2013년도예요.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5년이나 빠르죠. 그러므로 우선 날짜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이 이 경매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의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상 채무자 가족만 전입이 되어 있고 이분은 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께서 아들 소유의 주택에 임차인일 가능성, 실제로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을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뭐 그건 모를 일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댓글로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시초나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저 아버지가 임차인인지 아닌지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 집에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된 권리들도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 근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고 그 뒤에 권리들이 쫙 잡혀 있는데 지금 채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낙찰자 입장에서는 요 경매 과정을 통해서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등기상의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로 이 집 괜찮다, 나 한번 요 낙찰 받아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현장 한번 가실 거잖아요. 가서 현장 둘러보시고 현장에서 집주인이나 아버님 만나게 되면 여쭤보세요.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이 집이 경매에 나온 걸 알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한번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혹시 아버님, 아드님과 임대차 계약을 하신 건가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혹시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저도 경매물건을 보러 참 많이 다녔는데 경매물건에 가보면은 집주인이 사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의 9은 이야기가 통하는 편이었어요. 뭐 집주인들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 집의 장점은 뭐고 이 집의 단점은 뭐고 내가 요즘에 일이 어려워서 집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래도 좋은 가격에 낙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집주인도 있고 임차인분들을 만나면은 임차인분들은 집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거의 잘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기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분도 있고 안 알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안 알려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보증금을 미지의 세교로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입찰을 못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내가 경매로 뭔가 낙찰 받아보겠다. 특히 주거용 낙찰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화의 노력은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경매를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